안녕하십니까. 인생만사 운칠기삼 이성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로 작가 심하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소설과 동화를 쓰는 심하진입니다. 소설과 동화를 쓰고 계신 심하진 선생님. 오늘도 배현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담선 배현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담선 배현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늘 하던 대로 글 쓰고 읽고 문학 강의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도 꼭 드시고. 네, 그럼요. 아침에 커피랑 뭐 이렇게 든든하게 먹지 않으면 기운이 없어서요. 아침 꼭 먹습니다. 요즘 겨울철에 아침 메뉴로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전 달걀 프라이 되게 좋아해서요. 네. 한 2개 정도 먹어요. 꼭 겨울철이라고 먹는 건 아니고요. 그러고 뭐. 네, 네. 싸고 영양가 많고. 선생님은 드세요? 아침? 아침 잘 못 먹습니다. 네. 다이어트 중입니다. 저랑 비슷하시네. 저는 다이어트 중은 아닌데, 뭐, 아침을 몇십 년 동안 먹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점심만 먹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점으로 먹거나, 뭐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작가님 모셨는데, 사실 이 사주하고 그 사람의 문학적인 재능, 이런 거하고 연관성이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그 인재가 뭔지를 찾아내면 저분이 우리 작가님께서 그 작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일단은 저도 사실 글 쓰는 거 좋아하고 글 좀 쓰는데 저는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 아니 고민을 이승훈 하시고. 선생님이 사주를 생각해야 되니까. 네. 그 본인한테 이야기한다면 목의 기운이 좀 많나요? 목의 기운이 없죠 저는. 예, 없네요, 별로. 네. 문학은 꼭 운문만 문학이 아니고 산문만 문학이 아닙니다. 이게 문학은 저는 논리적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자 우리 작가님의 문학적인 재능은 어떻게 보세요? 보통 우리 작가라면 일반적으로 지난번 한번 우리가 대담 프로에서 말씀드렸는데 문인들은 그 목화통명이든지 금수상함이든지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하면 내가 태어난 오행과 같은 달에 태어난 분이 그거를 힘을 설기하는 수기로서 빼주는 운이 올 때가 그런 사주라면 보통은 작가가 되거나 문인이 자, 되는 제가 거예요. 항상 좀 쉽게 얘기하시라고 그랬는데 이제 어렵게 얘기를 하시네요. 예, 이 이게 초두부터. 참 어려운 게 이게 오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아야 사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게 그 식시상관 자기 에너지를 밖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 인자가 있는 분들이 보통 작가예요. 자기 에너지를 밖으로 쓰는 예, 한편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분이 보통 작가가 되겠죠. 우리 심하진 작가님은 어떠신가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 재능이. 네, 그런 재능이 너무 많은 사람과 그런 재능이 없는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좀 어떤 영역의 문학을 좀 추구하세요? 저는 뭐 사실 제가 신문방송학을 공부를 했었어요. 학부 때. 근데 그런 대중매체라는 거가 저한테 사실 안 맞더라고요. 안 맞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방송하거나 여러 사람을 막 직접 대면하거나 이런 게 좀 힘들고, 그 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제 영역 안에서 제 사유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거니까 되게 재미있게 할 수 있었고요. 다른 거를 뭐 해보겠다고 생각한 적이 거의 없는데, 어떤 문학이라기보다 그냥 문학은 인간에 관한 어떤 탐구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의 결이 딱 이렇게 뭐 극단적으로 뭐 상하 뭐 좌우 딱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되게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드러내는 순수 문학, 이런 인간의 결을 살리는 문학을 하고 싶다. 순수 문학. 순수 문학에도 장르가 있다고 할 수 있나요? 그냥 제가 하는 건 지금 소설이고 뭐 소설 중에 뭐 순수 문학 하면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뭐 그 전쟁과 평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러시아 문학에 우리가 전범으로 삼는 뭐 그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이런 거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가 되는 그런 이야기 문학을 하고 싶은 거죠. 이야기 문학.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문학에서 이 에로티시즘에 대한 추구 이런 게 굉장히 사실 동기는 있어요. 용기가 없을 뿐이지. 심하진 작가님은 약간 그런 에로틱한
익숙한 영역에 재능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 진짜요? 그쪽으로 하시면 대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 이승우 사회자님도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우리 심하진 그 작가님은 우리 사주 구성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지지 밑에 부분에 다 깔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그런 부분을 활용하신다면 네. 우리가 그쪽 방면에서 큰 대가가 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그런 재능을 발굴하고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키우지 않는 그런 좀 경향이 있지 않나요? 아, 그냥 에로티시즘적인 요소가 문학 안에서 네. 들어가 있기도 하죠. 제 소설에도 그런 뭐 장면이 들어가긴 하는데 제가 별로 못 본 그거를 것 같은데 선생님 소설에서는. 아, 네, 그걸 전적으로 하진 않고 네. 그냥 약간 삽입장 정도로 넣는 거죠. 근데 그 기본적으로 뭐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또 정신적인 사랑, 뭐 육체적인 사랑 이렇게 옮겨갈 수 있을 텐데 제가 관심 가지는 거는 약간 그런 남녀 간의 사랑보다 그냥 인간 전체를 아우른 어떤 사랑 이런 거를 더 추구하니까. 네. 네. 인간 전체에 대한 사랑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느낌이 듭니다. 아, 저 뭐 종교도 제가 생각하는 영역 중에 하나고 신과 네. 인간의 관계 이런 것도 되게 네. 고민 많이 하고요. 이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운에 따라서 열심히 소설을 쓰고 재능도 있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잘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운보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이 가진 재능이 더 중요하겠죠, 그죠? 네. 그 재능이 있어야 사실은 글을 쓸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지난번 우리 대담 프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그 토끼가 병모에도 호랑이나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기본적으로 토끼라면 토끼 자질로서 뭔가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 심하잔 작가님이 일단은 글 쓰는 재주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고, 재주는 많았어요. 예. 네. 네, 충분히 반가운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그 운에서 그걸 뒷받침한다면 문학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운에 대한 문제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살아생전에는 내가 뭐 충분히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뭐 이렇게 크게 성공하신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운이라고 봐야 되겠죠. 선생님께서 문학적으로 크게 성공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연도가 언제쯤 될까요? 이게 운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연도가 중요하니까. 그게 2019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전 되게 오래 문학을 했고, 뭐, 결심은 10살 때부터 소설가가 돼야지 10살 생각했는데, 때부터? 네. 그래서 다른 길로 가겠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해봤고, 쭉 했는데 계속 성과가, 그러니까 책은 계속 나왔지만 뭔가 제 마음에 흡족한 어떤 성과가 없었어요. 근데 19년도에 좀 바뀌기 시작했고, 연이어서 뭐 22, 23 뭐 계속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19년부터 시작해서 한 23년까지. 네. 운의 흐름을 봤을 때 어떤가요? 당연히 좋죠, 그때가. 우리 그때가 작가님이, 무슨 운이었습니까? 작가님이 쓰는 게 기본적으로 쓰는 부분은 본인 재능은 목이라는 운을 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네. 그게 뭐냐면 재물인데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결과물 만들어내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목을 살려주는 운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19년부터 수호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럼 나무가 살게 되겠죠. 그때 작가님이 쉽게 말하면 내가 발복할 수 있는 그런 운을 맞이한 거죠. 그리고 19년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 이렇게 가면서 그 작가님한테는 대단히 좋은 운이 들어옵니다. 네, 그때가 이제 목의 운이 왔을 때 좋았다. 아니요, 목이란 내가 재능을 가지고 수의 왔는데 운. 수호의 운이 왔을 때 되게 좋은 수의 거죠. 운이 왔을 때 좋았다. 네, 어쨌든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문학을 한다고 해도 그죠. 성취가 있어야 재미가 있고 즐겁고. 저는 아직 성취가 별로 없어가지고 글을 쓰고 있기는 하는데 성취가 없어서 사실 뭐 그렇게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느낌은 잘 못 받긴 하는데. 작가님은 사실 사주 구조가 그 재봉식신이라 해서 내가 결과물을 얻는데 내 그 결과물을 얻어내는 내가 수단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얻는 거죠. 만일에 그 결과물이 없는 사주 구조였다면 노력을 하는데 내가 그 말 그대로 결과물이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노력은 하는데 결과물이 없다.
우리 이승원 선생님은 결과물이 화예요. 제가 이제 대운으로 봤을 때는 화운입니다. 화운인데 이제 그 네. 운이 좋으냐 여부는 목운이 좀 받쳐줘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작가님 옆에 있으면 받쳐주겠네. 아. 작가님 쓰는 무기가 목이니까. 네. 그렇죠. 저는 뭐 굉장히 수기가 강한 사람이라서 예, 수생목 할 수 있는 사주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 문학적인 성취와 운, 그죠? 타고난 재능뿐만 아니라 이 운하고도 굉장히 사실은 관계가 많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혹은 이제 그 문학을 통해서 어떤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운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작가님은 예를 들어 아까 수의 운이 들어왔을 때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영역은 없나요? 작가님은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상관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문학 작품에서 성취를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상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이 문학이든지 언론이든지 이게 표현한 능력에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또 그 옆에 또 식신이라는 게 있어요. 꾸준하게 뭔가 할 수 있는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저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단편이든지 장편이든지 중편이든지 가리지 않고 다 잘 쓸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능 중에서 본인이 이야기한다면 그 재능은 가지고 있지만 재능의 뿌리가 약하면 안 되는데 뿌리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결과물을 얻어낼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해결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쉽게 풀어내지 못하는 것을 본인이 사유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우리 이승원 사회자님은 따져보면 다큐멘터리적인 어떤 이런 재능은 있는데 상상력을 요구하는 부분은 심하진 작가님이 훨씬 더 강한 편이죠. 상상력 영역에서는 저도 약간의 자신감은 있기는 한데 더 뛰어나도 봐야 되죠. 네. 어. 선생님은 뭐 본인이 대표작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뭐 제가 좀 전에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뭐 장편, 단편, 아주 짧은 소설, 동화까지 다 두루 써봤는데요. 뭐 그러고 보니까 작년에 막 시나리오도 써봤네요. 근데 시나리오도 네, 쓰셨어요?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긴 했는데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가 났던 게 신의 한 수라는 그 단편 소설 묶은 소설집이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프레넘이라는 장편, 그것도 뭐 제 나름 되게 흡족한 면이 있고요. 잠깐, 두 번째 장편 제목이 뭐였죠? 프레넘이라고요. 그게 이제 영어로 프렌드와 에너미, 그러니까 친구와 적의 합성어예요. 합성어요? 네, 예, 프레넘이라고 이제 쓰고 있는 말이고, 제가 이제 가지고 와서 그걸 이제 사랑과 결혼이 적이면서도 친구고 친구면서도 적이다, 그 얘기를 이제 쓴 거죠. 사랑에 관한 얘기죠. 네, 사랑에 관한 얘기. 네. 단지 이제 사랑에 관한 에로티즘은 빠져 있다. 아니죠. 안 빠져 있습니다. 안 빠져 있습니까? 있습니다. 꼭 그 부분을 이어야 네. 작품 빛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열심히 읽은 작품들은 이제 물론 훌륭한 작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훌륭한데 거기 플러스 약간 에로틱한 영역이 들어가 있는 작품을 제가 열심히 읽었지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걸 열심히 읽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솔직하게. 선생님은 어떠세요? 어떤 문학 장르 이 좋아하셨어요? 동물적 본능이라서 다 좋아하긴 합니다만 네. 오늘 제가 이 관여하는 부분은 작가님의 재능인데 그걸 잘 쓸 수 있는 작가님이란 거죠.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게 되면 그게 작품에서 이게 오류가 날 가능성이 큰데 네. 오히려 우리 작가님은 그런 부분에서 재능이 있습니다. 숨겨진 게 아니라 드러날 수 있는 재능이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뭐 에로티시즘을 되게 약간 폄하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냥 그런 영역도 있고 뭐 그런 걸 되게 잘 쓸 수 있으면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전 사실 뭐 그 에로틱한 영역보다는 SF나 뭐 이런 이제 뭐 공상 영역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한테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까 뭐라고 하셨죠? 뭐가 없다고 하셨죠? 아까 본인한테는 목이 없는 거죠. 목이 없죠. 목이 없다는 것은 결국 이야기하면 그 식상이 없는 거예요. 그 작가님이 풍부한 식상을 우리 사회자님은 식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구조예요.
근데 그건 운에서는 와요. 네, 운에서 오죠. 운에서 오니까 네. 그때 내가 그런 부분이 반짝하고 내가 드러나게 되겠죠. 근데 이미 작가님은 사주 구조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다른 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선생님은 좋아하는 장르, 뭐 소설의 장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 저도 일종의 이야기하면 논리적인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럼 추리소설 이런 거 좋아하시죠? 예, 좋아하죠. 네. 음. 그래서 추리소설 좋아하고, 저도 식상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모습은 아닌데, 제가 뭐 소설가적인 자질은 사실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뭐 많은 작품을 쓰셨지만 뭐 그래도 내가 작가로서 쓰는 거 말고 그냥 읽는 걸로 생각했을 때 뭐 좋아하는 장르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읽는 것도 그런 약간 순수 문학 쪽을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뭐 로렌스 스턴, 그러니까 트리스트럼 샌디라는 작품을 쓴 로렌스 스턴이 있고, 무슨 작품이요? 트리스트럼 샌디라고요. 거기 보면 이제 자신만의 목마를 타야 된다. 사람은 누나 자신만의 목마를 탄다. 뭐 이런 걸 되게 재밌게 풀어낸 소설이 있어요. 그런 거 좋아하고 뭐 카를로스 푸엔테스 좋아하고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도 좋아하고 뭐 이탈로 칼비노 너무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 다 순수 문학을 하는 그런 작가들이죠. 순수 문학을 하는 예. 작가들을 좋아한다. 작품들도 문학은 좋아하고요. 다 순수하지 않나요? 아, 그렇죠. 우리가 굳이 정의하자면 순수인데, 예, 네. 그냥 이렇게 약간 장르 쪽으로 가는 것보다 저는 그냥 정통 문학을 더 좋아한다 이런 뭐 얘기인 거죠. 에로틱하면 타락한 문학으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절대 아니죠. 예, 네. 예. 에로틱도 굉장히 순수합니다. 네. 네. 두 분이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이제 그 옛날 영화 대사 중에 엄청나게 기억에 남는 대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뭔가 이렇게 악마하고 이제 뭐 대결하고 막 이런 영화였는데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그 대사 하나만 딱 기억이 납니다. 악의 순수함으로. 이율배반적인 네, 그 악이라고 하면 순수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제 그 대사가 딱 나오더라고요. 악의 순수함으로. 그러니까 악마가 한 얘기예요. 예. 근데 딱 그 대사만 생각납니다. 저는. 더 악마적인 건가요? 오히려? 그러니까 악이라는 거는 순수하다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대사가 주는 엄청난 충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 악의 순수함으로. 아니, 악은 순수할 수 있죠. 네. 선이 순수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악이 순수하다는 거는 진짜 다른, 우리가 보통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정통한 어떤 순수하게 그것만 가지기 어렵거든요. 색깔이 다 섞여 있잖아요. 선생님께서도 사주명식 이런 거 보면 다 뭔가가 섞여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완전히 흑, 완전히 백 이런 건 없는데 그 악의 순수라는 건 약간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영역이든 간에 순수한 측면이 있다. 아, 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작가님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영역에 물론 이제 순수 문학 얘기하셨는데 예, 내가 앞으로 써보고 싶은 작품 어떤 게 있다. 뭐 어쨌든 순수 영역이든 뭐 다른 영역이든 간에 이제 이런 류의 영역에서의 작품 혹은 이제 아니면 이런 작품을 쓰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앞으로 제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그냥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냥 지금 우리나라 현실하고도 좀 관련 있죠. 너무 양극단으로 딱 쪼개진 것 같아서 이렇게 쪼개지는 것만이 답은 아니니까 뭔가 이렇게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좀 써보고 싶어요. 어우러져 살 수 있는 네. 뭔가 이렇게 조화, 화합? 떠올린 건 도깨비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삶에 같이 녹아들었던 도깨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깨비 같은 경우는 뭐 서양의 뭐 무서운 유령이나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하고 좀 다르게 되게 그 사람들하고 친화적인 면이 있잖아요. 막 얼마 전에 짓궂고 엄청나게 재밌고. 유명한 도깨비 있었잖아요. 아, 그럼요, 있죠. 그 뭐 드라마에 나온 그런 네. 도깨비도 있을 텐데 그런 거보다 좀 더 사람 삶에 이렇게 섞여 들어와서 흥겹게 뭔가 이렇게 심각하게 자꾸 전체주의적인 태도로 뭔가 규정 짓고 규율을 만들고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그래 이것도 괜찮아 뭐 이럴 수도 있지 하고 좀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구상하고 있어요. 저는 뭐 작가님의 작품을 뭐 이렇게 많이 다 읽어보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조금 읽어본 사람으로서 네.
그런 뭐 어쨌든 사회 문제, 통합의 문제 이런 데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중요한데 아까 이제 우리가 다루었던 흥미, 그죠? 예. 흥미에 대한 관심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작가님의 미래 작품 세계 어떻게 좀 예측하세요? 지금 이제 운으로 이야기한다면 올해 을사, 내년 병호, 청미 이렇게 화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 작가님한테 화의 기운이 뭐냐면 관과 명예에 대한 이야기예요. 관과 명예. 예. 그런 부분에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또 남자도 되겠죠. 아, 그런 부분하고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작품 세계를 갖다 이야기한다면 그런데 좀 포커싱하면 좀 어떨까 생각도 합니다. 남자의 포커싱 하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남자에 포커싱 한다면 네. 이제 그것도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또 세계, 어. 악의 순수함으로 한번 써보시면 어쨌든 관이 있다는 거네요. 관이 네. 들어온다는 거죠. 네. 관이 들어오고 이야기하면 관도 두 종류가 있는데 뭐 올해 들어오는 것이 정관의 운이 들어오니까 내가 재를 가지고 관을 쉽게 말해서 돈을 가지고 관을 사는 관을 추구하는 모습이니까 좋은 거잖아요. 일단은요. 네. 그런 모습이고 또 내년은 또 편관의 운이 들어오니까 나름 어려움은 있지만 또 해결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온 거 2027년은 정미년이 들어오게 되면 또 인에 대한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뭐 공부라든지 문서란 이는 또 운이 들어오니까 내가 재물 지고 또 문서를 지는 모습이니까 그것도 괜찮은 모습이고 앞으로 한 3년은 되게 좋겠습니다. 네. 뭔가 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문학적 성취라고 하면 보통 이제 뭐 문학상을 받는다든지 작가들은 사실 좀 그런 거거든. 아니면 이제 내가 베스트셀러가 된다든지. 그렇죠. 관을 간다는 것은 일종은 내가 명예를 얻는 모습이니까 그게 상하고 직결되겠죠. 또 이야기하면 인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계약을 한다지만 작가님 입장에서는 상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똑같겠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계약을 한다는 거는 이제 출판 계약을 해서 그렇습니다. 뭐. 그것도 마찬가지죠. 아니면 집을 사시거나 네. 집은 필요. 건물주가 되시거나. 뭐 건물주 작가가 되면 좋죠.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제가 아는 선생님도 이제 소설 되게 열심히 쓰시는데 잠깐 그런 얘기 하셨어요. 자기 복권 이거 안 산다고 복권 당첨되면 소설에 쓸 수 있는 운이 달아날까봐 소설 운이 훨씬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소설가들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건물 하나 사는 것보다 그냥 좋은 소설 하나 쓰는 거 그게 더 뿌듯할 것 같아요. 네. 뭐 인생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저는 항상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뭐 문학가는 아니지만 피카소가 떠올라요. 예. 세계적인 거장으로 이름이 나면서도 돈도 많았던. 아. 뭐 피카소는 살아생전에 엄청 부유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죠? 재능 플러스 운을 다 같이 가진 거죠. 결국은. 재능과 운.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힘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둘 다 가지는 게 좋긴 좋은데 그죠?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은 어렵다. 오늘 심화진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 역시 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쭉 꾸준하게 목표를 추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목표만 추구하는 건 뭐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에 대한 결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과가 있으려면 노력뿐만 아니라 적절한 운도 따라줘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네. 당연히 운도 뒷받침돼야 자기의 성취가 더 빛나게 되겠죠.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근데 모든 분이 이제 그걸 궁금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이냐, 아니면 나의 노력이냐. 그게 모든 사람들이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궁금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통 우리가 부자로 산다는 것은 내 사적 구조가 말 그대로 부자로 구조되어 있으면 돈을 잘 벌고 될 겁니다. 근데 거부로 살려면 운이 받쳐주지 않으면 거부가 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은 사주 구조가 어떻게 됐냐도 중요하고 그에 따른 또 운도 잘 봐야 되겠죠. 꽃이 피다 하더라도 꽃이 언제 피느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네. 저희가 다 함께 꽃 피는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제 인생에도 선생님 인생에도 꽃 피는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생만사 운칠기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